건설기계 제조업체인 데모 엔지니어링이 높은 임금과 파격적인 직원 복지 제도로 상생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 둘째 날인 오늘 코스닥이 820선을 돌파하고 코스피도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증권가에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등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 상품이 최근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별화와 독점 판매라는 장점 덕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아지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죠. 중소기업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복지와 임금이 낮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이런 편견을 깨고 높은 임금과 파격적인 직원 복지 제도로 상생 경영에 앞장선 기업이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반을 둘른 브레이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시화공단 내 위치한 데모 엔지니어링. 건물을 부수는 크러셔, 철근을 자르는 쉐어 등 굴착기에 손 역할을 하는 부수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등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 신입 초입 연봉은 대기업 못지않습니다. 임금 수준은 사실은 좀 저희 회사는 평균 이상입니다. 좀 높은 편이고요. 가급적이면 형편 닿는 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 갖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대졸 초임 4천만 원이면 국내 굴지기업인 현대자동차 대졸 초임 사무직 임금과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2006년부터 성과공유제를 실행하며 상생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덩달아 회사의 매출도 좋아졌습니다. 동기부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네. 중소기업은 복지 수준이 형편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불식시켜버립니다. 복지 차원으로 하고 있는 지금 어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가 금액을 수령하고 있고 거기다 지금 외국어 학원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기에는 대기업 못지않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직원은 정규직이며 지난해에만 청년 19명을 포함해 31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입니다. 직원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데모 엔지니어링.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새해 두 번째 거래일인 오늘 코스닥이 820선을 돌파하고 코스피도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와 우리 증시의 저평가 등으로 1월에 우리 증시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등 정책 수혜주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27% 상승한 2486.35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8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820선을 넘어서며 어제보다 1.21% 오른 822.31로 마감됐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1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월 효과란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새해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투자자들의 기대로 1월이면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증권사들도 1월 코스피 예상범위 상단을 2,550에서 최대 2,600포인트로 전망하며 우리 증시의 1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선 다소 규모는 줄겠지만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증시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4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증시 상승을 이끄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글로벌 지수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사상 최고치인 데에 비해 시가총액 비중은 1.9%로 낮습니다. 또한 지난달 한 차례 조정을 거친 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이틀간 3,118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수 활성화 기조로 중소형주가 두각을 나타내고 이달 중에 발표될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코스닥 상승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의 4차 산업 관련 예산 증대와 인프라 확대 계획으로 수혜를 보는 제약바이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회사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 중심으로 대폭 정비한 데 이어 임원 수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의 강환구 사장도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의 경쟁업체에 뒤처진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연말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전체 조직수를 기존의 89개에서 67개로 축소한 것입니다. 임원수 역시 30% 감축해 72명에서 50명으로 줄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울러 추가적인 인력 구조 조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 채권은행과 체결한 자구계획안을 통해 14,000명의 임직원 규모에서 최대 5,000명을 감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2,700명이 회사를 떠난 점을 감안할 때 최대 2,300명이 올해 말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열린 신문식에서 남준우 신임 사장은 원가 경쟁력 향상을 주문했습니다. 남 사장은 일감을 제때 확보하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현장 개선 활동과 설계 과정 최소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13,500명에 달하던 임직원 규모를 희망퇴직 등을 통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0,000명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수주 둔화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자 인력 감축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원가 절감을 올 한해 경영화두로 제시했습니다. 강환구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주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조선 산업을 호령하던 국내 조선업계 3사가 대대적인 조직 수술에 나서고 생존을 위한 원가 경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보험업계에 특허를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 상품이 최근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보험사들이 차별화된 상품 이미지와 독점 판매권까지 얻을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신청 사례가 나오는 등 치열한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예상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KB손해보험은 새해 첫 출시 상품부터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나섰습니다. KB손보가 올해 1호 상품으로 선보인 새로운 종합건강보험은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별 골절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장합니다. 기존에는 머리가 깨지거나 손가락이 부러져도 동일하게 보장했지만 골절 부상 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세분화해 심각한 골절 시 최대 500만 원, 경미한 골절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하는 식입니다. 해당 보장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업계를 통틀어 최초 개발된 담보로 현재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일정 기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은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미지근했지만 최근에는 주요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포화 상태에 접어든 시장 속에서 배타적 사용권이 있으면 차별화와 독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지난해 총 33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 최다 기록은 2016년 15건으로 최근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청 건수 역시 지난해 39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 한 해 전 20건의 2배 수준입니다. 올해는 KB손보를 시작으로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는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의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 보험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 독창적 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된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려 한 겁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말까지 사업 추진을 서두른 결과 올해 이 정비 사업을 통해 사상 최대 물량이 공급됩니다. 정철신 기자입니다.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일반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은 사상 최대인 56,373가구입니다. 기존 최대였던 작년보다 79%가량 많은 물량입니다. 재개발로 39,868가구, 재건축으로 16,505가구가 공급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를 신축할 땅이 없는 서울에서 13,312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됩니다. 이어 경기, 부산, 경남, 대구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작년 재건축 아파트 값은 10.76% 올라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보다 4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올해 재건축 단지 등의 전망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을 포함해가지고 사실 규제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대기 수요도 꾸준하게 지금 현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보합 내지 조금씩 상승은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선 조합원 분양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됐습니다. 또 일반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5년 이내에 투기 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시장구청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은행권의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 경영 전략을 내놨습니다. 모두 디지털 금융과 고객 중심의 영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디지털 금융을 강조하며 좋은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디지털 금융을 기반으로 한 고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장들이 새해 경영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올해도 디지털 금융과 고객 중심의 영업입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신년사에서 고객과 직원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기반의 은행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인프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디지털 우수 인력을 확보해 모바일 비대면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2018년은 디지털 영업의 원년이라며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새로 선보일 슈퍼앱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한 금융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우리투게더 올더 우리를 새해 슬로건으로 정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금융을 글로벌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독수리가 고통을 감내하며 스스로 깃털을 뽑아내는 혁우창신의 자세를 내세우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핀테크를 활용한 이종업종과의 융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별화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은 고객과 현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영주 KB하나은행장은 고객 중심 문화 정착과 수익 구조 다각화를 강조하며 은행의 모든 부문을 고객 중심으로 바꾸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은 디지털 혁신 인재 10,000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기술 분야 인력 비중을 2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00여 명을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파리바게뜨 직고용 문제가 해를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 노조가 두 번째 노사협정에 나섰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이 두 번째 노사협정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조가 만났습니다. 서울 양재동 더 K호텔 서울에서 2시간가량 노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과 민주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제빵사가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일 첫 간담회 이후 이 두 번째 노사 만남에서도 파리바게뜨 측은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을 주장했고요. 양대 노총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인력파견업체 등 3개 주체가 3분의 1씩 출자해서 만든 법인인데요. 이 해피파트너즈 직원은 협력업체 소속일 때보다 13.1% 늘어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휴무를 크게 확대하고 승진의 기회도 늘리겠다고 파리바게뜨는 밝혔습니다. 네, 양측 주장이 그야말로 평행선을 달렸다고 하던데 각각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노조 측은 이 첫 만남과 같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측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근로계약만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제빵기사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해피파트너즈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 사측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고 또 파리바게뜨 본사도 다음 만남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서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노사 측은 해피파트너즈를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데에는 이 해피파트너즈라는 것이 기존 협력업체에서 제빵사를 고용하던 것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본사가 넣은 3분의 1의 지분을 회수하고 나면 고용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양측은 이날 여전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이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만큼 사태 해결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노총의 이용배 대외협력국장은 견해 차이가 좁혀져 가는 것 같다면서 다음 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노사는 조만간 3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고요.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과태료를 내거나 소송을 가거나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차로 과태료를 산정했습니다. 162억 7천만 원인데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설득해서 3자 합작법인인 이 해피파트너즈로 마음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5,300여 명의 제빵기사 중 80%가 합작법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태료의 규모도 80억 규모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해피파트너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과태료 규모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사전 통보한 후 14일 후인 이달 11일에 실제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파리바게뜨가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이번 직접 고용 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법정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이 파리바게뜨 측은 아직 소송 등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도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취소 소송 첫 심리는 24일에 열립니다. 네, 파리바게뜨 직고용 문제와 관련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과 함께 끊긴 판문점 연락 채널이 재개된 건 1년 11개월 만입니다.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위임에 따른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남한과 긴밀하게 연계해 평창 참가와 관련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연락망 복원의 의미가 크다며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제금융수장들이 입을 모아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사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6개 업권별 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18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를 3% 성장시키고 잠재 성장률을 3%로 키우기 위해 금융인 여러분의 역할과 헌신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성장세가 회복되고 금융 건전성이 양호한 지금이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건실한 성장을 위한 금융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이라며 생산적 금융을 구체화해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영식 금감원장 역시 금융권에서 혁신 분야로 자금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해달라고 금융사들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제TV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는 2016년 우수 등급에서 2017년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작 의욕 고취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를 실시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79개 방송사업자와 139개 채널이 참여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중소규모 사업자 가운데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 및 채널은 서울경제TV 등 10곳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22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4조 3,8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정부가 작년 부동산 시장 급등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새 오히려 15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경기 회복세에도 계속된 소비 부진과 청탁금지법,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영향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역 인근 상권이 국내 상권 가운데 연매출과 인당 매출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말부터 이어진 대규모 촛불 집회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까지도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강원 대부분 지역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퇴근길에도 매우 춥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오늘과 비슷해 춥겠고요. 춘천 역시 영하 10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대구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몸으로 느낀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또 이 강한 바람이 대기를 더욱 메마르게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동, 영남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내일 강한 바람에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부분 지방이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보여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만 가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서울 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저녁부터 비나 눈이 오겠지만 양이 많지 않아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만 지나겠지만 제주도로는 저녁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상으로는 비가 오겠고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만조시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절기인 모레 금요일에는 크게 춥진 않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로는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